상대방이 어느 날부터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걸까요? 보통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라고 화도 내보고, 슬퍼서 정말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애들 얼굴 봐서라도 이혼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남편의 더 냉랭한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아내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 사유 중에 대부분이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고 하죠. 아마도 아내분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게 되고 일도 쉬게 되고 집에만 있으면서 정말로 하루 내내 해도 끝나지 않는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럴 때에는 서로 예민해지다 보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우게 되고요. 일단 남편의 외도가 진행 중이거나 남편의 잘못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히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이혼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논외로 하고 오늘은 성격 차이로 인한 남편의 이혼 요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사례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드린 아내분의 경우에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계셨는데 육아를 딱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맞지 않았던 어떤 성격 차이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싸우니까 남편이 스스로 부부 상담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서로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죠. 부부 상담을 하시면서도 남편과 의견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분은 나도 몰라, 이런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녀가 있으니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애만 잘 보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다고 해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냥 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분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진지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싸워서 홧김에 그럴 거면 이혼해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너가 너무 싫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이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내가 포기하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고 맞춰주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하고 한두 달 내로 집을 나갈 거다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분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시긴 했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하고 싸운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남편이 아이까지 내팽개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시댁에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에 회사를 갔다 오면 또 본인이 일하고 와서 집안일을 할 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중간중간 남편의 이혼 요구는 계속 되었지만 주변에 물어보니까 야, 너가 좀 참고 기다려라, 그러다 말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언제쯤 잠잠해질까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카드 결제 영수증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정규 과정을 수강하게 되셨는데요. 처음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아내분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혼 소송부터 막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계속 집중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이혼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졌을 때 다시 예전에 좋은 시기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시기, 그건 과연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일까요? 맞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기 전이 골든타임인 거죠.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남편에게 대응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바꿔나갔다면 최소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분과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자주 싸우고 계신다면 설마 우리가 이혼하겠어? 라고 안심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잘 다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것을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골든타임을 이미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유연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아내분들이 골든타임 이전에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먼저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결혼 생활 그리고 육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년 코칭을 신청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 골든타임을 놓친 이후에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남편과 매일 다투셔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셨다가 잘해보자고 하면서 또 취소하시고, 또 싸우고 이혼 신청을 하셨다가 또 취소하게 되고, 2번 협의이혼을 신청하시고 취소한 뒤에도 또 싸우셔서 이번에는 아내 본인이 남편의 이혼 소송을 걸어버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고 했을 때 어찌저찌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혼을 포기하는 데 집중한다고 해도 또다시 똑같은 일로 싸우고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인을 신청하고 취소하고도 다시 소송을 거는 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지는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 본인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 이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평생 이혼남 이혼녀로 살 수 있고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상처받으면서 클 수 있다는 이런 무거운 문제를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에게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우리 스스로 아직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빌고 몇 마디 하면 이혼 소송을 취하할 거야 라는 형태로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남편이 더더욱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너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 라는 생각을 키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남편이 심사숙고 끝에 진지하게 이혼 요구를 한다면 남편과 나는 끝났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행동과 태도는 그렇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으니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혼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혼하게 된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우리에게 쌓인 불쾌한 감정이 좀 잦아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와 나는 이제 정서적인 그런 연결이 끊겼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관대해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아내분에게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아내분에게 더 이상 이혼 요구 자체를 하지 않고 더더욱 냉랭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행동으로 못 보여준다고 하면 카톡이나 편지로라도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내 태도가 바뀌었다는 취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피드백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분도 마음적으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코칭을 해드렸고, 남편은 본인 주장대로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아내분께서 마음을 잡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남편분도 자녀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나기 위해서 집에 한 번씩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손해를 서로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걸 조정을 통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자라고 설득을 했고, 남편이 이혼 조정 신청으로 바꾸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남편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이혼은 2, 3년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니까 남편도 그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분에게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아내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셔서 남편하고 또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그때는 내가 너무 부당하고 답답하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내 주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런 일로 남편하고 투닥이기는 하지만 크게 싸우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이 아내분이 급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라고 빌었거나 강하게 나가서 내가 뭔데 너한테 이혼을 해주나 이런 태도로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